태닝샵 창업 추천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태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손님이 상당히 소수라서 상권 분석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요. 부업으로 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입구에서 태닝샵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5년차 이유진입니다. 일단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태닝 경험상 개인 시간을 좀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사장님께서 본업이 원래 있으신 분이셔서 아직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가격 선정이라든지 이제 로션 발주, 기타 세세한 부분, 그리고 이제 손님들 응대까지 하게 되면서 매출의 80%를 책임지게 됩니다. 실무 경험이 쌓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운영 경험을 합쳐서 좀 더 단점을 보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요구하는 기술은 따로 없어서 창업 난이도 자체는 쉬운 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PC방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님 응대는 사람이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기계가 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건 이거예요. 10여 년간의 태닝샵들에서 소비자로서 이용을 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내서 태닝을 이용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를 해결해주는 태닝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을 내면 어디에다가 돈을 내는지 손님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울까 해서 선택한 단어들이 이제 멜라닌이 진피층에서부터 표피로 올라오고, 올라온 표피에 있는 멜라닌들이 스프레이 듯이 퍼진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금액이 10회씩 묶여져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 그래서 10회 결제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니까 설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가 설명과 안내였습니다. 태닝샵의 성수기는 이제 4월부터 9월로 보고요. 비수기가 10월부터 이제 3월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수기 때는 무조건 잘 벌어요. 1,000만 원 이상씩은 다 벌게 되실 거예요. 대신에 비수기 때가 문제예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월세도 못 벌게 되기도 해요. 작년에 최대 매출을 찍게 되었습니다. 월에 2천만 원을 찍게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태닝샵에 비해서는 기계 대수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큰 태닝샵의 매출 정도를 냈고, 순수익은 사실 80%?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비, 관리비가 크게 들지 않아요. 기계만 잘 갖추어져 있고 램프의 사용 시간만 충분하다면 추가로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지불하시는 비용은 거의 다 제 순수익이 되죠. 총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은 업종이어서 그 뒤로부터는 순수익이 높다. 보증금이 2천만 원, 170만 원입니다. 태닝샵 치고는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저 혼자서 운영할 마음을 먹고 조금 괜찮은 곳, 천장도 높고 그리고 창문도 밝게 있고 보안도 잘 되고 이런 건물로 들어왔지만, 태닝샵이 비수기 때 최대한 지출을 좀 줄여야 하다 보니까 보통은 지하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사실 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메인 상권 자리에는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가게는 15평이고요. 기계가 총 3대고 조금 규모 작게 기계를 한 2개 정도만 시작한다 라고 하면 사실 평수가 아주 크지 않아도 된다. 12평 정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 응대가 가능하고 로션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에 룸 2개 뽑을 수 있는 이 정도여도 괜찮은데, 물론 태닝 기계가 많으면
동시간대에 방문하는 분들을 빠르게 태닝 기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는 하겠지만, 만약에 손님이 30분당 2분 정도밖에 안 오는데 나는 기계가 4대야. 그럼 2대는 계속 놀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필요가 없죠. 기계 하나당 2,500만 원 이상씩 될 겁니다. 너무 소모적이니까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기본으로 시작해두고 나중에 좀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결과를 내어주는 건 결국엔 기계예요. 그렇다 보니 가치 있는 기계를 구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기계가 4대가 있었습니다. 기본 다크 태닝 기계 2대랑 고급 수입 머신 1대, 그리고 화이트 태닝 기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영업한 지 3년 되면서 기본 기계랑 화이트 태닝 기계를 없애고 다크 태닝 머신인 아주 고출력 머신을 하나 더 들여오게 돼요. 왜냐면 기본 다크 태닝 기계를 없앤 이유는 수요가 너무 적어서예요. 이 지역의 분들은 효율이 빠른 고출력 기계를 훨씬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화이트 태닝을 없앤 이유는 사실 제가 판매를 잘 못해서예요. 다크 태닝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확실합니다. 확실한 결과, 눈에 보여요. 근데 화이트 태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리의 개념이에요. 계속 지속하셔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할 때 결과가 확실해요 라는 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화이트 태닝이 제 판매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그냥 과감하게 다크 태닝 전문 샵으로 해야겠다. 화이트 태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훨씬 원활하고 신경을 덜 쓸 수 있었고, 지금은 다크 태닝 기계로만 기본 기계 하나, 고출력 머신 2대가 되었어요. 한국의 공식 수입 업체가 대표적으로 2곳이 있습니다. BOS 인터내셔널이라는 제가 지금 계약한 회사가 있고요. 이플러스 코리아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기본 머신의 가격이 800만 원이었고 이게 2대, 그리고 화이트 태닝 머신이 조금 크기가 작아서 이게 한 50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에르고라는 수입 머신이 2,500만 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지금은 아마 기계값들이 더 올랐을 거예요. 이건 6년 전의 얘기고요. 지금은 에르고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제 기본 머신이라고 나쁜 것은 아닌데, 일단 한국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유통비 자체도 없습니다. 에르고라는 수입 기계는 독일에서 오고요. 3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받아보는데. 좀 방출하는 UV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와요. 그래야지 색이 좀 효과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고급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이용 시간도 훨씬 더 짧게, 하지만 완성되는 컬러감은 훨씬 더 깊게 나오는 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 머신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완성도 있는 컬러감을 바라신다면 수입 머신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많은 편이에요. 태닝샵의 기계들이 그냥 일반 전기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기계들, 작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콘센트에도 꽂아서 사용이 가능한데, 주고객층이 많은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전기 증설이 상당수 이루어져야 하는 기계들이어서, 그런 비용들, 만약에 그 건물이 고압 전기가 들어오는 건물이 아니다고 하면 한전에 연락해서 추가 전기 증설을 해야 되고, 제가 이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아요. 저는 고압 전기가 이미 들어온 건물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하면 초기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창업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팁이라면, 기계 자체는요, 중고 기계를 구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안에 램프를 제때 교체해주면 새 것과 같은 컨디션으로 기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간만 만들어 두시고 기본 기계로 샵이 일단 오픈을 했어요 라는 거 알려두고 나중에 기계를 사실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매장을 오픈하면서 정한 컨셉은 화이트 앤 스테인레스예요. 화이트였던 이유는 기존의 태닝샵들은 대부분 어두워요. 이 어두운 조명에서 보면 피부 파악이 잘 되지 않아요. 게다가 태닝 기계를 이용하고 나오면 자외선은 파란색이라 나왔을 때 시야 교란이 와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닥, 천장,
벽 모든 걸 다 화이트로 해야겠다. 그래서 손님들이 피부 변화를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손님들의 피부를 파악할 때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태닝샵을 아예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태닝이 상당히 더워요. 40개 이상의 램프 속에서 서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금속 재질을 써서 스테인리스를 정하게 되었어요. 시각적인 면에서 시원함도 있겠지만 가게를 만들 때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천장 높이고요. 저희 샵 천장이 보통 건물들보다 훨씬 높고 손님들이 서 있는 공간을 훨씬 더 시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5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응대도 원활하게 했고요. 손님들의 반응들도 다 좋았고, 근데 이제 처음 가게를 차리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할 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날림 공사에 하자가 나 있는 상황, 그리고 아직 그게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요구하셔서 제가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제 정말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분들은 잠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다 기다렸다가 이제 제 가게에서 스테인레스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제작하신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셨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인테리어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 달치 월세가 그냥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됐죠. 인테리어 비용이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었을 텐데 사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 1,200만 원에서 2,000 안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디자인적인 부분이 요구되진 않거든요. 단지 이제 목공에 투자를 조금 해야 합니다. 방을 규격에 맞추어서 잘 나누어야 해서 그런 규격만 생각하신다면 거창한 인테리어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목공 작업을 해야 하고 룸을 안전하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셀프보다는 업체를 이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태닝하면 색깔 있는 로션을 발라요. 까만 컬러가 있는 로션들을 바르게 되는데 그게 벽에, 바닥에, 막 사방에 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인데도 비교적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는 이유가 방수 페인트 해서 로션 묻었을 때 그냥 닦으면 되도록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그냥 기성품 거울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다 제작을 맡겨서 아주 크게 벽 하나가 거의 거울일 정도로 달아뒀는데, 그 이유가 운동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바디 체크도 좀 하시고 이제 셀카 찍을 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시야가 탁 튀어 보여서 좋도록 만든 것들이 있어요. 포토존 비슷한 느낌을 좀 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닝샵 창업 추천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태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손님이 상당히 소수라서 상권 분석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요. 보통 태닝샵 손님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태닝샵과 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님이 한번 오시면 대부분이 단골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뭔가 저 손님을 내가 뺏어와야지 라는 식으로 오픈은 비추천하고요. 하지만 상권 분석을 했을 때 여기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태닝샵이 없네? 이런 곳들은 창업을 추천합니다. 부업으로 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차려놓기만 하면 중간중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라든지 재고율이라든지 이런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직원 구해서 부업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실 거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성수기가 4월부터라고 4월에 오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월에 오픈해도 태닝샵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태닝 로션도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피부에 안정적인가 최신 기계로 제가 자리를 잘 잡아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고요.